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7월 29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진은식입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총선이 지나고 벌써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정부는 21개월, 정확히 1년 9개월이 남았습니다. 다음 대선이 22년 3월 달에 있으니 사실상 이 권력은 1년 7개월이 남은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할 일도 불과 한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개각을 해도 한 번 정도겠죠. 청와대 비서자리는 오히려 사람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 신분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리에 갈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레임덕은 임기제 대통령의 숙명 같은 것이죠. 레임덕, 젤른발이 오리란 말입니다. 권력 누수, 권력의 공백을 일컫는 말이죠. 임기 말 통치자가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행정관료부터 이리저리 영을 패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지휘체계는 엉망이 되고 결국은 통치자는 외로우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문민 정부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부터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부패한 권력 주변이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은 이 권력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밀리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권력 누수를 겪어야 할 터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압승을 거두어서 이제 원하는 개헌까지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런 급격한 레임덕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압도적 승리는 압도적 권력을 부르고 압도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마저 사라진 지금 권력 주변의 호가호위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그런 반작용을 더 빨리 부를 겁니다. 총선 직후 압승에 도취한 몇몇 인사들이 겸허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승리를 자축하는 축사 같은 말에 지나지 않았죠. 총선 뒤부터 최근까지 쏟아낸 권력 주변에 있는 자들의 말들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조국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죠. 아마 그 당의 정당 투표를 한 분들도 섬뜩했을 겁니다. 동작을해서 나경원을 꺾고 일약 스타가 된 이수진은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자는 주장부터 내놨습니다. 그녀는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마치 조선시대 부관 참시를 연상시키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 친일파 파묘로는 백선엽 장군이 별세를 했을 때 다시 불붙었습니다. 결국 백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모시게 됐는데 보훈처에서 친일파 민족 인사로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군요. 그들의 낙동강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긴 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겸허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솔직히 말해 야당을 겁박한 협상이었죠. 민주당은 관리를 깨고 법사위원장부터 챙겨버렸습니다. 욕을 먹는 건 잠시지만 권력을 누리는 건 4년일 테니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내줄 생각은 없었죠. 그들이 아직 비어있는 부의장 자리마저 챙기지 않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일 겁니다. 어떻든 권력의 오만방자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 뒷말이 무성한 이유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대협 의장 출신이죠. 전대협이 주사파 지하 조직에 들어간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들은 노동당 가입을 했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두고 충성맹세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혁명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며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라고 적혀있는데 그 문건의 작성자가 이인영 후보자로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는 문건 작성을 부인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충성맹세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고 기억에 없다고 한 그의 답변은 제게는 꼭 면피용 말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의 주체사상 추종 전력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벌떼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배워라. 북에서 오신 분이 여당의 사선 의원 사상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식으로 태 의원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다 문정복 의원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태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저기 민주화 과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탈북자 출신 의원은 다른 사람의 사상 검증을 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 말은 북한 입장에서 본 말일까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변절자가 발악, 북한이 한 말이 아닙니다. 권력의 오만함을 조금만 더 짚고 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군 복무 중일 때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탈영 처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죠. 이 의혹은 지난 1월 3일 고발되어 사건화됐는데 1월 30일 동부지검으로 이송된 뒤에 지난 6월 30일까지 고발인조차 소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야당이 체크하자 그 때문인지 7일 초순에야 고발인을 조사했다고 하는군요.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동부지검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고기영 차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검찰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며 따진 거죠.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차관으로 간 게 이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1선 지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벌인 인사이었으니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에게 한 질문을 추미애 장관이 말을 끊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소설 쓰시네. 이 괴이한 말이 문제가 되자 추 장관은 해명이랍시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할 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를 받은 적도 없다.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 특권을 걷어낸 뒤에 주장을 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지길 바란다. 이쯤 되면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목골이 송연해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겁없는 독주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한 기념비를 주평형 휴게소에 세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기념비 2개 중 하나에는 김현미 장관의 이름으로 본 고속도로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비문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문장에 고속도로 건설을 결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념비엔 건설부 관계자와 시공업체 직원 531명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 비에도 박 대통령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현미는 있고 박정희는 없다. 여당의 이런 오만은 입법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컨대 어제 국회에서 심사도 없이 상정 후 곧장 통과시킨 전월세 신고제 법안 같은 것이죠. 이 법안은 전월세 거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 강제를 한 법안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법안인데 여야 간의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법률안이죠. 그런데 이런 입법과 야당 무시 일방 독주는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겁니다. 결국 국회가 이제 통법부로 전락해서 행정부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만이 반작용을 부르고 권력의 누수를 부릅니다. 레임덕은 이런 일이 중첩이 되어 시작됩니다. 권력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몰두하면 국민은 안중에 업게 되는 것이죠. 집값 잡겠다는 핑계로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던지자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 또 국민이다며 시위가 벌어진 게 그걸 증명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집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나라가 네 거냐는 구호는 바로 권력에 대한 반작용의 표출이었습니다. 신호탄이었죠. 그날 모인 사람들은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합니다. 16일 국회에 간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어느 시민에게 동조한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그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권력 누수가 시작되면 나라를 지탱하는 골간들이 흔들리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공직자는 나태해집니다. 국가도 마치 집과 같아서 기둥이 흔들리면 석가래가 주저앉고 집이 무너집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탈북자 한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북한에서 요란하게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전에 북한 소형 선박이 삼척까지 내려와 입항을 했을 때도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이번 사건은 그 사건처럼 말로만 철통 같은 안보지 속된 말로 완전히 허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표가 오히려 재밌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었답니다. 참 재밌군요. 우리 군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다가 마지못해 월북을 인정했습니다. 군 당국의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따로 있죠. 더 큰 문제는 월북한 김모 씨가 월북 전에 같은 탈북자인 지인이 그가 월북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김포경찰서는 자기네 부서 소관이 아니라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면박을 줬다고 하는군요. 경찰 말로는 이달 중순에 김 씨가 협박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했다 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김정은까지 나서서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라는 걸 개최하기까지 했으니 그들로서는 대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마 내부 선전에 크게 이용하겠죠. 탈북자가 다시 목숨을 걸고 군사 분계선을 뚫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 경계가 무너진 걸 확인한 김정은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은 어떨까요?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민간인 노력이 더해지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쎄요. 이 말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긴 2분기 성장률이 문자 그대로 대추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3%. 57년 만에 수출 부진이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끊임없이 내려왔죠. 그것도 총선을 기회로 재정을 흘러서 재난지원금 14조를 비롯한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도 막지 못한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3분기는 기저효과로 반등할 수밖에 없을 테니 대통령의 아까 저 말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인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OECD 국가들의 성장이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 선방이라고요? 이쯤 되면 이 말씀을 누가 써준 것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프로스포츠가 직접 관람이 시행됐다고 언급하면서 내수가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7월대로 완화되고 있다고도 했더군요. 그러고 보니 이 말도 진실인 것 같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단지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권력은 실정도 선정으로 포장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윤식이었습니다.